오늘은 세이코의 다이버워치 SPB151 캡틴 윌라드 모델을 알아보려 하는데요. 이 모델은 구매한 지 거의 1년 가까이 돼가는 것 같은데 한창 세이코가 고급하다 뭐다 해서 거의 반분기마다 신형들을 선보일 때 내가 산 다음에 또 뭐가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함을 뒤로하고 호기심에 못 이겨서 구매했던 모델인데요. 애초에 터틀의 실루엣과 히스토리는 마음에 들었던지라 조금 더 넉넉해진 파워 리저브 그리고 610의 실루엣을 경험해보고 싶었던 게 구매 이유인데, 결론부터 말하면 4M9가 탑재됐던 기존 SRP 품번의 터틀보다 사이즈도 작아지고 글라스와 다이얼의 디테일 덕분인지 첫인상이 굉장히 만족스러웠고요. 세이코 이꼬르 가성비라는 고정관념이 쉽게 사라지지 않아서 이 리테일가를 주고 살만한가에 대해서 고민을 나름 했었는데 실물을 보니까 어느 정도는 납득이 조금 되더라고요. 일단 기존 터틀이 온라인에서 평균화된 가격이 30에서 50만원 사이였고 중고가로는 최저 20만원에도 만날 수 있던 걸 생각하면 거의 3배에서 5배 정도 오른 금액이어서 이젠 가성비로 접근하기에는 어려워진 게 사실이지만 오른 만큼의 값어치를 하는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과연 그만한 값어치가 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모델은 아시다시피 1968년부터 1977년까지 생산됐던 세이코의 6105 모델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모델인데요. 이 6105는 아쉽게도 세이코의 첫 다이버워치는 아니지만 베트남 전쟁 중 미군 기지의 PX에서 판매됐던 모델로 종전 후 의도치 않게 미군들에 의해서 그 견고함과 내구성이 입증된 모델이고요. 1979년작인 영화 지옥의 묵시록에서 마틴 신이 차고 나온 걸로도 유명한데 단지 영화에 나와서 의미 있는 모델이라기보다는 실제로 미군들이 착용한 시계를 영화 내에 그대로 고정해냈다는 스토리가 애호가들의 감성을 자극한 점이 의미 부여의 공이 더 크겠죠. 문워치가 달에 최초로 간 시기여서 많은 애호가들이 있는 것처럼 스토리가 있는 시계들은 두고두고 회자되다 보니 그 이유 때문에 세이코가 캡틴 윌라드라는 이름으로 재해석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물론 이 SPB152 모델과 별개로 마틴 신이 착용했던 모델을 그대로 복각시킨 모델도 있고 이 모델이 나온 지 반년 만에 다른 무브먼트를 탑재시킨 존재감 없는 모델도 있는데 이 세 모델 중에는 그나마 가격이 착한 편에 속하네요. 특히 이 모델이 나왔을 땐 복각 모델 통수 친다라는 여론이 좀 강했는데 지금 보니 복각 모델의 가격과 이 모델의 가격을 많이 벌려놓음으로써 복각 사기 아까우면 이거라도 사 라는 심보를 세뇌시키기 위한 얄팍한 상술이지 않았나 라는 느낌이 오네요. 보통 가격만 놓고 보면 스위스 메이드 다이버워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데 워낙 오랜 기간 낮은 진입장벽을 가졌던지라 처음 리테일가가 공개됐을 때 대부분은 부정적이었죠. 하지만 색안경을 벗고 시계를 들여다보면 이 덩치만 크고 투박했던 모습과 다르게 작은 웅장함들을 엿볼 수 있게 됐는데요. 시계의 전반적인 외모와 분위기를 좌우하는 글라스를 이중으로 설계된 사파이어 글라스를 채용함으로써 기존에는 없던 입체감을 다이얼에 부여해줬고요. 이 부분은 먼저 나왔던 킹터틀에서 미리 선보인 바 있지만 킹터틀의 경우는 뜬금없이 사이클롭스를 붙여서 조금 어색함이 있었던 반면에 이 모델은 그런 거 없이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요. 다이얼이 비춰지는 모습이 글라스가 도명으로 된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실제로는 곡률이 없는 플랫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글라스와 베젤 사이에 인위적으로 깎아내린 듯한 부분이 존재하는데 이 부분에서 생기는 왜곡으로 다이얼이 조금 더 작고 볼록하게 보이는 시각 효과가 있습니다. 오묘하면서 각도에 따라 입체적인 모습도 전달해 주는데 무반사 코팅은 내부에만 되어 있어서 글라스가 없는 것 같은 투명함은 느낄 수 없고 개인적으로 글라스 자체에 곡률을 넣어줬다면 훨씬 이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마 세이코의 터틀이 마음에 드신 분들 중에 과감히 착용을 포기하신 분들의 대부분은 감당하기 힘든 넓적한 사이즈 그리고 그와 비례하는 러그트러그의 길이 때문인 게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이 거대한 케이스에 정체성을 둔 모델이지만 내 손목이 감당하기 힘들면 멀리하게 되는 게 현실인지라 세이코도 이 점을 생각해 준 건지 이 캡틴 윌라드 모델은 기존보다 컴팩트하게 나왔는데요.
약 2mm가량 줄어든 케이스 사이즈와 러그의 끝부분에 경사를 넣어 럭트럭을 단축시켰는데 두께는 거의 동일하지만 일단 럭트럭이 짧아지고 케이스의 면적 자체가 줄다 보니 착용했을 때 훨씬 컴팩트한 느낌이 강했고요. 내시 방향의 크라운 가드를 보면 기존 터틀보다 더 도출된 걸 볼 수 있는데 가오리 같은 느낌이 없잖아 있지만 원작 모델의 아이덴티티를 엿볼 수 있는 점인데요. 원작 모델인 6105 같은 경우는 이 모델이 참조한 케이스 외로 또 다른 모형들도 존재하는데 워낙 생산기간이 짧았던 모델들로 알고 있어서 추후에 나온다면 그 모델들도 한번 만나보고 싶네요. 무튼 카드가 이렇게 도출되어 있다 보니까 손목에 찍힘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런 간섭은 전혀 없었고요. 베젤은 120클릭 단방향으로 회전하며 매트한 느낌의 알루미늄으로 채워져 있는데 클릭감이 부드럽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힘을 가해야 돌아가는 정도이고 백플레이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단단하게 방지되어 있는데요. 시계가 전체적으로 작은 크기는 아니지만 뭔가 모르게 조약돌 같은 느낌이 조금 있는 신기한 케이스라 말씀드리고 싶네요. 브랜드의 QC를 단번에 할 수 있는 다이얼의 상태는 제가 우려했던 만큼의 열악한 상태는 아니었는데요. 예전에 리뷰했던 신형 RP 같은 경우에는 여기저기 상처들이 많이 나 있고 크롬 처리된 인덱스에도 이물질 같은 게 육안으로도 많이 보였었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핸즈 뒷부분에 매끄럽지 못한 모습들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깔끔한 상태로 출고되는 것 같네요. 이 점은 육안으로는 확인이 불가하지만 접사로 보면 조금 아쉬울 수 있기 때문에 마감이나 QC에 민감하신 분들은 꼭 참고하셔야겠고요. 개인적으로는 다이얼에서 6시 프로스펙스 로고 빼고는 오리지널의 초침 디자인이라던가 전반적인 분위기를 적절히 참고하여 재해석한 것 같아서 그럭저럭 만족하는 중인데요. 세이코답게 야광도 매우 밝은 밝기를 가져서 다이버워치다운 면모를 밤에 즉흥적으로 체험할 수 있고 브레이슬릿과 케이스에는 슈퍼 하드 코팅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흠집의 강한 코팅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마찰에 얼마나 강한 저항을 가지는지가 체감이 안 돼서 그냥 이런 코팅이 되어 있다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러니하게 이 모델은 브레이슬릿으로 나왔지만 브레이슬릿보다는 러버나 나토, 기타 다른 스트랩으로 체결해야 더 예쁜 시계인지라 브레이슬릿은 별도로 언급하지 않아도 되겠죠. 무브먼트는 몇 해 전 업그레이드돼 UR35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유가리로와 비슷한 스펙을 가졌지만 파워 리저브를 조금 더 확보한 일본제 파워매틱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세차를 포함해도 오차가 지금까지 10초를 넘는 적이 없었고 크로노미터 인증을 받은 문워치와도 많으면 5초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서 아직까지는 준수한 무브먼트라 생각하는 중이고요. 세이코가 한동안 고급하다 뭐다 해서 가격도 올리고 각 라인별로 다양한 베리에이션을 선보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지금도 세이코가 방향을 확실히 고쳤다기보다는 다양한 모델을 선보임으로써 소비자를 상대로 테스트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이 모델도 어떻게 보면 고급화 중에 나온 하나의 산물이지만 리테일가만 올리고 색깔놀이로 내놓은 모델들이랑은 다르게 보여져서 한동안 세이코를 멀리했던 저도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물론 제 취향에 반영된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아이코닉하고 근본 있는 시계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터틀 시리즈로 세이코를 졸업해도 될 만큼 이 모델은 굉장히 매력적인 시계라 생각하는데 유수의 브랜드에 많은 영향을 끼친 서브마리너가 멀리서 봐도 한눈에 알 수 있는 아이코닉한 시계인 것처럼 이 모델도 소소하게 그 아이코닉함을 담고 있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번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리뷰는 론진의 섹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